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맥을 평생 안 쓸 줄 알았습니다. 윈도우를 30년 정도 써왔기 때문에 맥으로 넘어간다는 건 아예 데스크 셋업 체질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스포츠로 비유하면 무려 30년 동안 야구를 했는데 갑자기 축구를 해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제가 맥으로 넘어간 이유는 맥 라인업에 애플 실리콘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인텔 X86 아키텍처 CPU를 대체하기 위해 고성능 SoC를 탑재한 것인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전성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간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무협소설식의 표현을 한다면 천의 천, 즉 하늘 밖의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전력 소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반적인 윈도우 PC는 어댑터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능 하락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 M2 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테크 유튜버로서 업무 생산성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애플 실리콘의 축복을 받은 맥OS에 적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쉽고 익숙하면서 편한 것만 추종하다 보면 지극히 뻔한 데스크 셋업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윈도우 외길 인생을 종지부짓고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PC 게임을 즐겨하는 입장에서 윈도우를 아예 배제할 수 없으니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멀티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M2 맥북 에어, M2 맥북 프로와 같은 신제품을 통해 맥OS를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초기 필수 설정 및 꿀팁입니다. 맥OS 몬테그리 12.4로 제작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독립 메뉴 막대 커스터마이징하기. M2 맥북 에어 또는 M1 맥북 프로, 맥미니를 구매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언어 및 국가 설정, 와이파이, 마이그레이션 등 처음 구동 시 화면에 출력되는 필수 세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맥OS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본인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즉 사용자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쉽거나 익숙하다고 해서 꼭 정답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애플 메뉴에 가서 시스템 환경 설정, 독립 메뉴 막대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도구를 화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하단 또는 오른쪽에 두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 세로로 긴 듀얼로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하단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화면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자동으로 돋가리기와 보기를 활성해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보여지게 하는 게 좀 더 편했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자동으로 메뉴 막대 가리기 및 보기는 특히 영상을 볼 때 유용하니 활성화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날짜 및 시계 커스터마이징 하기. 상단 메뉴 막대 가장 우측에 나오는 게 바로 날짜와 시계입니다. 얼핏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고 독립 메뉴 막대 하단에 쭉 스크롤하면 시계가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 공간이 없을 때는 날짜가 가려지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항상으로 해두시면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일도 같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오전, 오후보다 24시간제가 편해서 이걸로 체크해 둡니다. 시간의 초로 표시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걸 켜놓으면 티켓 예매와 같은 치열한 경쟁이 오가는 사전 주문을 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블루투스 및 사운드 버튼 상단 메뉴바 생성하기. 여러분들께서는 블루투스와 관련된 장비를 얼마나 많이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 스피커, 게임패드, 그리고 매직 트랙패드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맥OS에서는 윈도우와 달리 메뉴 막대에서 블루투스 설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제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 동선이 길어지고 뎁스를 한 단계 더 거쳐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와이파이만큼 자주 쓰는 기능이 바로 블루투스인 만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막대에서 블루투스 보기,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맥북 키보드 상단 우측을 보면 사운드 관련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소리 크게, 소리 작게, 그리고 무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플이 정한 볼륨 스케일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막상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싶은 분들은 사운드 버튼을 상단 메뉴바에 생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 막대에서 사운드 보기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모니터,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 출력 전환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놓고 쓰는 게 확실히 동선도 짧고 편했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모드, 저전력, 고성능으로 변경하기. 저 비티크 같은 경우 주로 집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보다는 성능 중심의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이와 같은 설정으로 하고 있는데 맥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간 후 이번에는 배터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 탭에 가서 에너지 모드를 고성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전력으로 해놓으시면 되니 사용 패턴이나 취향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배터리 잔량 퍼센트 표시하기. 현재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 에너지 전략 항목에서 이 기능이 있었는데 설정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으니 이번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서 독립 메뉴 막대,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목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배터리에 가서 퍼센트 보기,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배터리 수치가 80%로 고정이 된 것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기능이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서 배터리 항목에 가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이걸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충전 시 배터리는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배터리 노화를 막고 싶거나 내부에서 주로 사용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그대로 활성화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개의치 않거나 외부에서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해제를 하시고 최대한 사용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데스크탑 및 문서 폴더 해제하기. 맥OS 같은 경우 사진, 동영상과 같은 포맷의 파일은 스텝 방식으로 겹치게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확실히 윈도우보다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업을 하다가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저장 공간이 꽉 찼다는 알림창이 떠서 순간적으로 몰입이 확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데스크탑에 폴더와 파일을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기화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강제 동기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 메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보면 우측 상단에 애플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를 선택하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옵션이 보이고 여기서 데스크탑 및 문서 폴더 비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맥 저장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4K 고화질의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렌더링을 하다 보니 용량이 넉넉하지 않고 상당히 빠듯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외장 스토리지나 클라우드를 활용해 가용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휴지통을 꾸준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맥에서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플 메뉴,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갑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디, 아이클라우드, 맥 저장 공간 최적화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익화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기화 설정이 기본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결국 밑빠진 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시면 이번 기회에 해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파인더 인터페이스 사용자하기. 윈도우 파일 탐색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맥의 파인더입니다. 뭔가 이질감이 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여지는 정보량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폴더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데 옵션 키를 눌러야지만 하단에 팝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파인더 창을 선택해 주셔야 상단 메뉴 막대가 파인더로 바뀌게 됩니다. 파인더 메뉴, 보기에 들어가면 경로 막대, 상태 막대, 이런 항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경로 막대 보기를 하면 현재 보고 있는 폴더의 경로를 볼 수 있고, 상태 막대 보기를 하면 파일 개수와 사용 가능 디스크 공간까지 표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서 특정 폴더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영상,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미리 보기 옵션도 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우스 힐 스크롤을 통해 빠르게 리뷰도 가능하고 회전 기능과 다듬기 기능을 통해 편집도 가능합니다. 특히 다듬기 기능은 특정 구간을 크롭해 새로운 클립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파일 용량을 줄여줄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파인더 폴더 우선 정렬 및 파일 확장자 보기. 윈도우를 먼저 접했던 분들은 맥OS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더가 가장 먼저 상단에 정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인더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 보기 옵션에 들어간 후 이름으로 정렬을 해보면 파일과 폴더 구분 없이 이름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멍해지게 만듭니다. 파인더 메뉴에 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고급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폴더 우선 정렬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이름 순으로 정렬 시 이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우선 정렬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름 정렬 시 폴더 먼저 정렬되고 그 다음으로 파일이 이름 순으로 정렬되게 되는 겁니다. 열 번째, 자동 로그인 및 방문 사용자 설정하기. 집이나 사무실
거실과 같은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업무 효율 측면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애플 메뉴,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면 사용자 및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자물쇠를 클릭해서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옵션에 가서 자동 로그인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윈도우의 게스트 로그인 기능,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이 컴퓨터에 로그인하도록 허용, 이 항목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적용 대상이 자녀라면 성인 웹사이트 제한 옵션을 반드시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단 파일 볼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 로그인 자체가 무력화되고 방문 사용자가 사파리만 접근할 수 있게 제약을 받게 되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안성과 편의성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이율배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를 골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비티크가 맥미니 시절이었을 때를 생각하며 준비해 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